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 8일,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레딧 토론부터 뉴스 기사, 시장 보고서, 또 기업 공시자료까지 정말 다양하죠. 이걸 바탕으로 요즘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로켓랩, 티커는 RKLB. 이 로켓랩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랩 사실 스페이스X라는 워낙 거대한 존재가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확실한 2위 자리는 좀 굳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받고 있죠. 근데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뉴트론 로켓, 이걸로 진짜 경쟁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바로 여러분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는 정말 많은데 그 속에서 핵심만, 하지만 날카롭게. 자, 로켓랩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우선 로켓랩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이걸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로켓만 쏘는 그런 회사는 아니죠? 아, 그럼요. 그게 중요합니다. 로켓랩은 소형 위성 발사는 물론이고요.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 또 위성 자체 제작, 심지어 궤도상에서 위성을 관리하는 솔루션까지 제공합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군요. 네, 말 그대로 우주산업의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엔드투엔드라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로켓랩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직 통합 전략인데요. 발사체, 그러니까 일렉트론이나 뉴트론 같은 로켓은 기본이고 포톤이라는 자체 위성 플랫폼이 있어요. 아, 포톤이요? 네. 그리고 스타레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프론티어 통신 시스템 같은 핵심 부품들까지 직접 다 만듭니다. 자체 개발을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한 우주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로켓랩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랄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확실히 편하겠네요. 다른 회사들이랑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겠고요. 네, 단순 발사 대행만 하는 곳들과는 분명히 다른 강점이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 발사체 라인업도 좀 흥미로운데요. 현재 주력은 역시 일렉트론이죠. 네, 맞습니다. 일렉트론 로켓. 이게 2025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도 두 번째로 많이 발사되고 전 세계 소형 로켓 중에서는 발사 빈도 1위라고 하니까 이건 확실히 검증된 모델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미 많은 발사 기록을 가지고 있고 성공률도 높게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고객을 위한 그 극초음속 테스트용 헤이스트라는 것도 있고요. 네, 헤이스트도 있습니다. 이건 좀 특수 목적용이죠. 하지만 역시 시장의 관심은 지금 한창 개발 중인 중형급 재사용 로켓 뉴트론에 다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뉴트론이 정말 로켓랩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카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시장 환경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우주산업, 특히 로켓랩이 주력하고 있는 소형 위성 시장의 성장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엄청나죠. 2024년에 한 70억 달러 규모였는데 10년 뒤인 2034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네, 연평균으로 따지면 16% 이상씩 성장한다는 건데 이게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렇죠. 주로 어떤 분야에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역시 통신 분야가 크고요. 또 지구 관측, IoT,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스타링크 같은 대규모 위성 인터넷망. 이런 걸 구축하려는 수요가 이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위성 인터넷망? 네. 그리고 발사 서비스 시장 자체도 비슷한 속도로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성장성만 보면 정말 매력적인 시장인데 근데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엄청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술적 난이도가 워낙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진입 장벽이 높군요. 네, 요즘 몇 년간 새로운 소형 발사체 스타트업 소식이 좀 뜸해진 것도 사실 이런 이유가 크죠. 그리고 둘째는 역시 시장의 절대 광자, 스페이스X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X. 2024년 미국 전체 발사의 95%를 차지했다고요? 네, 95%입니다.
이건 정말 압도적인 수치죠. 와, 거의 뭐 독점 수준인데요. 그럼 그 속에서 로켓랩의 현재 위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 시점에서는 확실한 2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사 빈도라든지 아니면 신뢰성 면에서 스페이스X 다음으로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켓랩 CEO인 피터 백도 이 점을 자주 강조하고요. 네, 2위는 확실하다. 하지만 산업 전체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피터 백 스스로 이걸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부품 공급망이 좀 취약하다는 점. 아, 공급망 문제. 네, 그리고 발사장이 너무 붐빈다는 문제, 특히 플로리다 쪽이요. 또 복잡한 규제 문제 같은 것들도 산업 전체의 어려움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크기의 문제입니다. 요즘 대규모 위성군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많잖아요. 네, 스타링크처럼요. 네, 그러려면 결국 소형 로켓보다는 중대형 발사체가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원래 소형 로켓 개발하다가 이걸 접고 중형 로켓으로 방향을 틀었던 사례도 있고요.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로켓랩의 뉴트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중형 발사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야만 로켓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한 2위는 맞는데 더 큰 성장을 하려면 뉴트론이라는 다음 단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 속에서 로켓랩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카드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는 성과들이 정말 많아요. 우선은 꾸준하고 성공적인 발사 실정, 이건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맞습니다. 일렉트론 로켓의 높은 발사 빈도, 올해 2025년 목표가 20회 이상인데 이미 10월 중순에 15번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벌써요? 네, 그리고 추정되는 임무 성공률도 94% 정도로 상당히 높고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객들한테는 이 회사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신뢰도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위성군을 구축하려는 회사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자기들 스케줄에 맞춰서 전담으로 발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일본의 신스펙티브라는 회사와 맺은 대규모 계약이 바로 이런 신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계약이요. 총 27회던가요. 신규로 21회 전담 발사 계약. 로켓랩 역사상 단일 고객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건 단순히 계약 건수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로켓랩이 스페이스X의 그 저렴한 합승 라이드쉐어 모델과는 좀 다른 맞춤형 전담 발사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본 시장에서 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신스펙티브 말고도 JXA, 그러니까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죠. 그리고 IQPS라는 일본 회사하고도 계약을 연달아 확보했고요. 네, 맞아요. 일본 쪽 고객 확보가 눈에 띄죠. 그럼 정부 계약 쪽은 어떤가요? 미국 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 계약 실적도 아주 탄탄합니다. 미국 쪽을 보면 미 우주군의 핵심 발사 프로그램인 NSSL 페이즈 3에 참여 자격을 얻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 NSSL 페이즈 3요? 네. 그리고 미 공군 국방부하고도 여러 계약을 맺었는데 예를 들면 헤이스트 로켓을 활용한 극초음속 테스트 같은 것들이죠. 나사하고는 화성 탐사선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계약도 있고요. 화성 탐사선까지요? 로켓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성 기술력도 상당하네요. 그렇죠. 특히 미 우주개발국 SDA라고 하죠. 이 기관하고 5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계약을 따낸 건 로켓랩의 위성 기술력까지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영국 국방부와의 계약처럼 국제적인 협력도 활발하고요. 이런 정부 계약들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는 동시에 회사의 기술력이나 신뢰도를 공인받는 효과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역시 다시 돌아와서 뉴트론 로켓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스페이스X의 펠컨관과 경쟁할 만한 재사용이 가능한 중형 로켓인데 2025년 하반기 첫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목표는 그렇습니다. 분석가들이 괜히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뉴트론이 만약 성공적으로 데뷔한다면 로켓랩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더 크고 무거운 위성들, 그리고 대규모 위성군 발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사용 기능을 통해서 발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될 거고요. 기대가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직 첫 발사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미국 우주군 NSSL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얻고 미 공군하고 실험 계약도 맺고. 아, 진짜요? 발사 전인데도요? 네, 심지어 어떤 분석 보고서 TD 카원을 보면 벌써 세 번째 발사, 다섯 번째 발사 계약까지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초기 시장의 기대와 수요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그건 대단한데요. 네, 확실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지난 3분기에 로켓랩 지분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37% 가까이 늘려서 전체 지분의 6.2%를 확보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매수죠. 물론 이게 뭐 ETF 편입 같은 패시브 투자 때문인지 아니면 블랙록이 로켓랩의 미래 가치를 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베팅을 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이렇게 거대한 기관이 지분을 대폭 늘렸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네, 블랙록 말고도 뱅가드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다른 기관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요. 전체 기관 투자자 지분율이 70%를 넘는다면서요. 71.78%? 네, 그 수치도 상당히 높죠. 기관들이 로켓랩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평가도 꽤 후한 편인 것 같고요. 베어드, 모건 스탠리, 키뱅크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최근에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렸고 전체적인 컨센서스 목표 주가도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분석가들이 주로 꼽는 이유들을 보면 역시 성장 잠재력, 뉴트론 로켓의 중요성, 그리고 위성 부품이나 플랫폼 같은 우주 시스템 사업의 확장 가능성, 또 회사의 뛰어난 실행력,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재무적으로도 아주 약간의 긍정적인 신호는 있다고요. 네, 뭐 아주 약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2025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가까이 증가했고요. 오, 매출 성장은 좋네요. 흐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신호죠. 수익성이 개선될 조짐은 보인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석 자료 인베스팅 프로를 보면 현재 로켓랩이 가진 현금이 부채보다 더 많다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슬슬 동전의 다른 면, 좀 어두운 면도 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역시 수익성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죠. 로켓랩은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주당 순손실 EPS가 시장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은 마이너스 0.07달러였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0.13달러 손실이었죠. 예상보다 손실이 더 컸군요. 네. 그리고 순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 ROE 같은 지표들도 당연히 다 마이너스 상태고요. 분석가들은 올해 2025년 전체로 봐도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 레딧 토론 자료 보니까 주력인 일렉트론 로켓조차도 초기에는 좀 손해보면서 발사했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소형 로켓 시장은 경쟁도 치열하고 가격 압박도 심하니까요. 게다가 지금 로켓랩은 뉴트론 로켓 개발에 정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엄청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소욕 세선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뉴트론 로켓은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마진, 그러니까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 초기엔 손해를 본다. 네.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 2027년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요. 그럼 앞으로 최소 1, 2년은 더 투자가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구간을 견뎌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인지하고 되셔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뉴트론 로켓 개발 자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위험도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2025년 하반기 첫 발사 목표, 이게 매우 공격적인 일정이라는 평가가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로켓 개발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분석가들도 이 부분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핵심 기술 개발, 예를 들어 아르키메데스 엔진 같은 거요.
이런 거 개발이나 테스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죠.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고요. 스페이스X는 여전히 너무 강력하고 뉴트론은 이미 시장에서 성능이랑 비용 효율성을 다 입증받은 펠콘 9하고 직접 경쟁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은 싸움이죠. 게다가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그 저렴한 소형 위성 합승 발사 서비스, 이게 일렉트론 같은 소형 전담 발사체에게는 계속 가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요. 스페이스X의 라이드쉐어 때문에 소형 로켓 시장도 힘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엘러티비티 스페이스나 파이어플라이 같은 다른 경쟁사들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추격해오고 있고요.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겁니다. 주가 자체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베타 값이 2.14나 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베타값. 네. 베타값은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 개별 주식의 가격이 얼마나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기준이 1입니다. 1보다 크면 시장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2.14면 시장 평균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크게 하락할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변동성이 크다? 일부 분석에서는 현재 주가가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요?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베스팅 프로 같은 곳의 공정가치 모델이나 PC어 리서치 같은 리서치 기관에서도 현재 주가가 내재 가치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 주가가 52주 최고가 근처에 있다는 점도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조정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부자 매도 소식도 있네요. 네, 그 부분도 자료에 있었죠. 최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5년 10월 21일 이전 90일 기준으로 보면요. CEO인 피터 백하고 CFO인 아담 스파이스를 포함해서 내부자들이 총 54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540만 주요? 꽤 많은 양인데요. CEO랑 CFO가 팔았다니. 네, 특히 CEO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의 36% 이상을, CFO는 거의 30% 가까이를 줄였어요. 물론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데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조건 회사 전망이 어둡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회사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당량의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잠재적인 위험 신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수익성 문제, 뉴트론 개발 및 일정 지연 가능성, 또 치열한 경쟁, 높은 변동성과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내부자 매도까지 확실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네, 거기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산업 자체의 어려움들, 예를 들면 부품 공급망 문제나 발사장 혼잡, 규제 불확실성 같은 것들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네, 결국 로켓랩이라는 기업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상당한 실행 위험 및 재무적 과제라는 이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딱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로켓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켓랩, 분명 스페이스X 다음가는 우주 발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맞습니다. 네, 그 점은 분명하죠. 일렉트론 로켓의 성공적인 운영 기록들, 또 정부나 상업 부문에서 계속 따내고 있는 대규모 계약들, 그리고 단순히 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위성 부품이나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 우주 시스템 사업의 성장, 이런 것들은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특히 중형 발사체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하고 있는 뉴트론 로켓. 이게 로켓랩의 미래 성장을 위한 가장 큰 기회이자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익성 문제, 계속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뉴트론 개발이 과연 성공할지 또 제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스페이스X라는 너무나 거대한 경쟁자의 존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내부자 매도 같은 이런 위험 요인들도 명확하게 존재하고요. 맞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아주 뚜렷하게 공존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로켓랩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주력인 일렉트론 로켓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앞으로 얼마나 잘 다져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미래의 핵심인 뉴트론 로켓이 과연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시장에 안착해서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켓랩은 빠르게 성장하는 이 우주 경제의 상장 주식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통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는 그런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주 투자의 전형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단기적인 재무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개발 성과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더 무게를 둬야 할지 고민되는 거죠. 네, 딱 그런 딜레마죠.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평가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로켓랩에 대한 심층 탐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소스들 덕분에 정말 여러 각도에서 로켓랩을 살펴볼 수 있었네요. 장점도 아주 명확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흥미로운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투자가 필요하고 또 긴 개발 시간이 필요한 이런 첨단 기술 기업을 우리가 평가할 때요. 뉴트론 로켓 개발 성공 같은 아주 장기적인 기술적 이정표나 전략적인 시장에서의 위치 확보 이런 거에 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분기별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는 투자 결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에 비추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켓랩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 기업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곳이 또 있으신가요? 앞으로 저희가 더 깊이 파고들었으면 하는 기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다음 심층 탐구 주제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미국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